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영등포 시장역 도보 5분, 국회의사당역 도보 9분, 신길역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전용 면적은 23.52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19층으로 구성된 건물이고요. 2022년 11월에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약 1,500에서 2,000만 원, 월세 시 약 8,000에서 9,0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영등포인데요. 먼저 입지 여건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그 매물은 이제 오피스텔 매물인데요. 네. 지금 영등포 지역에서는 초고층 건물들이 잘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네, 지금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지어진 그런 신축 건물 중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초고층 19층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상에는 이제 영등포동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은 영등포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여의도권에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영등포의 여의도다 이렇게 불리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등포는 이제 주변이 예전에 굉장히 좀 낙후된 곳이었는데요. 최근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지금 아래쪽에는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그 업무지구 형성이 또 돼 있고요. 또 바로 맞붙어 있는 곳에 여의도 업무지구가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포공항과 마곡, 목동 이런 곳을 모두 지금 아우르고 있는 곳이 이 여의도와 이 영등포를 잇고 있는 오늘의 이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그 약 한 47만 명이죠. 앞으로 이제 더더욱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서 가장 그 많은 그런 업무지구의 그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이 이제 여의도와 이 오늘 이곳 이 매물지의 이 경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철 노선으로는 영등포 시장역을 도보 5분 거리로 지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을 9분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신길역에는 이제 1호선이 또 정차를 하고 있죠. 국회의사당역과 그리고 신길역을 모두 8분에서 9분대로 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뭐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의도와는 이제 불과 한 800m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있기 때문에 여의도를 도보로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이제 이 오늘 매물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지금 생활 인프라도 훌륭히 갖추고 있죠. 지금 거리에 뭐 타임스퀘어나 여러 가지 대형 백화점, 그리고 쇼핑, 그리고 문화생활 시설들이 모두 그 인근, 지금 거리에 모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에 대한 이 젊은이들의 이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 오늘 이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이제 우측 사진은 이제 지금 여의도에 최근에 개발 완료가 된 이제 파크원 건물인데요. 네. 이 파크원 건물은 지금 여의도권에 이제 초고층 건물이 이제 신축이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지어진 건물로서 여의도에 어떤 그 개발의 신호탄을 올리는 이런 개발 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의도 파크원 이제 개발에 앞서서 계속적으로 이제 주거지까지 최근에 이제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여의도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 이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여의도 이곳을 파크원도 역시나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등포에 속해 있지만은 여의도를 품은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 내에서도 여의도와 가장 가까운 곳 그리고 영등포 지역도 상당히 넓죠. 이 지역 중에서 핵심은 바로 여의도권과 얼만큼 인접해 있느냐에 이 입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경계선에 붙어 있는 이런 매물들, 오늘 이 지역 같은 이런 투자처를 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투자에 또 많은 도움이 또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영등포 트리플 역세권 지역입니다. 그리고 영등포 중에서도 여의도와 가장 인접한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의도 업무지구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 또 재건축 계획이 많다라고 설명을 들어봤는데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서울의 그 3도심 중에서 이제 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2030 플랜 계획에 이 영등포는 도심에 지금 들어가 있죠. 대대적인 앞으로의 그 개발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꾸준히 지가가 많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앞으로의 이 개발 여력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곳이 영등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지만은 여의도와 바로 근접해 있는 영등포 중에서도 가장 근접해 있는 매물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러한 점에서 또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 사업에 앞서 어떤 그 기반 시설을 먼저 형성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이 교통 여건이 가장 많이 변화를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여의도 노선 중에서 지금 GTX B 노선 확정이고요. 그리고 신안산선이 이제 3년 정도의 그 시간을 거치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노선이 이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의도를 도보로 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GTX B 노선 그리고 신안산선까지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도 뭐 1호선, 9호선, 5호선을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GTX B 노선, 신안산선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그 교통적인 메리트가 뛰어난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또 최근에 또 영등포는 이제 가장 핫했던 또 개발 사업이 있었죠.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개발 사업이 있었고요. 또 제물포길 지하화 또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몇 년 동안의 오랜 그 공사 기간에 걸쳐서 지난달 9월에 또 개통이 되었죠. 지금 지하 길이가 서부 간선도로 10km 정도가 되고요. 제물포 지금 도로가 약 9km 정도 되는데 지금 일단은 그 도로 여건은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부에 이제 공원을 녹지 공원을 이제 조성하는 일만 이제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상부층 공원화 사업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지역 전체적인 그 가치 상승분에 따르자면은 지금 이 개통된 것이 이제 모두 다는 아니라는 점, 앞으로의 어떤 그 집가 여력 상승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한번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좀 핵심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매물지가 그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 바로 옆에 인접을 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이제 구역 지정이 된 곳도 있고요. 또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친 곳,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를 또 받은 곳이 있습니다. 지난 제가 2년 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곳을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추진위가 설립되고 아직까지 궤도에 오르진 않았지만 역시 뭐 시간이 흐르니까 뭐 이제 될 현장들은 모두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재건축 현장들, 이 재개발지, 뉴타운 사업지 개발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 한 4,700여 가구가 좀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 수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위치에 함께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수년간 뭐 1인 가구가 역시 이제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 곳이 이 영등포 지역인데요. 사실 이 소형 주택의 신축이 그동안 좀 많이 공급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공급에 비해서 또 수요가 넘치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집가는 계속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올라가고는 있죠. 그만큼 이 소형 상품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송파나 강남에 비해서 어떤 그 입지적인 장점 그리고 미래 가치 여러 가지를 지금 입지 대비해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평가돼 있으면서도 가격 형성이 아직까지는 투자를 좀 들어가 보실 만한 이런 가격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좀 순서적으로 지역과 지역을 좀 비교를 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그 임차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한번 또 살펴보시고 투자에 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지역 일단 2030 서울표현의 3대 중심지라고 하고요. 또 뉴타운 재개발 사업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신안산선이나 GTX B 노선 같은 교통 호재들도 풍부하다고 하고요. 또 이 지역에 정말 오피스텔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집가도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 매물 건물 특징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건물은 현재 이제 공사가 완료되진 않았고요. 네. 공사 중에 있는 건물이고 준공은 2022년 11월입니다. 내년이죠. 약 1년을 조금 좀 넘기는 기간에 이제 준공이 예정인데요. 보통 우리가 좀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그 불안함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약 1년이라는 시간은 가장 투자에 들어가기가 가장 적기인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 1층부터 지상 지금 19층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이곳에는 이제 도시형 일부 세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도시형 주택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런 소형 오피스텔이 혼재해 있는 이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소형의 1.5룸의 이 분리형 가구인데요. 일단은 건물은 총 137세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보였을 때는 굉장히 그래도 꽤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건물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대가 지금 풀 옵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풀 퍼니시드 시스템으로 모두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쓴 현장입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도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가전제품들을 모두 독립 공간으로 지금 빼놓았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의 구조는 설명을 드려도 안에 뭐 내부의 이런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리는데 네.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세탁기나 건조기 이런 것들이 주방형에서 일체형으로 들어가질 않고 나름대로 지금 공간을 만들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그 실평수가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건물 전체가 모두 녹색 인증을 받은 그 친환경 또 건물이라는 점도 임차 경쟁력을 또 높일 수 있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호실이 다르기 때문에 호실별로 모두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조망이 좀 다릅니다. 여러 타입을 현장에 나오셔서 샘플 하우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셔서 보시고 그리고 선택하실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1.5룸 같은 경우에는요. 원룸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공간 활용도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답답함이 좀 있죠. 하지만 투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영등포가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직장인 인구나 1인 가구 등은 굳이 그 비싼 투룸이나 또 답답한 원룸을 또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1.5룸의 형태, 이러한 깔끔한 이런 세대를 원하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 임대 사업의 최적의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준공 완료 시점이 1년 정도 남은 매물이고요. 분리형 1.5룸입니다. 이 가구나 가전들의 구조나 배치를 통해서 좀 실평수가 많이 나왔다는 점, 이러한 점도 특징이라는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매물의 추천 포인트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추천 포인트는 지금 일단은 교통적으로 저희가 1호선과 그리고 9호선, 5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또 GTX 비노선 그리고 신안산선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이 교통적인 측면 굉장히 강하고요. 여기에 지금 이미 기반 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죠.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업무단지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영등포 재개발 뉴타운 사업지로서 약 4,700여 가구가 이곳의 영등포 시장역을 주변으로 해서 탄생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개발 호재 역시 풍부하다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점이 있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청약화를 할 때 무주택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청약 시점까지 기다리시는 동안 소액으로 재테크를 또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이런 안정적인 이런 투자처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의도와 근접한 입지 그리고 영등포 내에서 또 이 중심으로 한 개발 호재들 그리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 무주택자라는 특징까지 추천 포인트들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매물 가격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매 가격이 굉장히 그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2억 8천만 원이고요. 지금 V8 별도 저희가 적어놨는데 이것은 이제 내가 일반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와 뭐 주거용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좀 갈리기 때문에 이건 현장에서 좀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상 임대가가 저희가 약 2억 6,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월세 시에는 약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또 준비를 또 하셔야 되겠고요. 전세를 활용하실 때 지금 예상 실투자금 1,500만 원에서 저희가 2천만 원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봤는데요. 내년 11월 정도에 저희가 임차를 맞추게 된다면은 그때는 아마 그 1년여 이상의 그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그 또 전세가 갭이 상당히 또 작게 좁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 금액보다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월세 시에 약 보증금 1,000만 원에 85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가능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서울 내에서 지금 3억 원 미만을 가지고 지금 월세 85, 90만 원 정도 나오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점들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